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오늘 특별하게 진행을 맡은 조지연입니다. 자, 연휴가 끝나고 오늘 우리 시장 좀 약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대외 악재들이 겹치면서 코스피 시장도 이 3,000선 아래로 붕괴가 됐고요. 코스닥도 1,000선이 무너지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하락장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선물 옵션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에 선물 옵션의 대가 장자방 전문가님을 모셨는데요. 자, 지금 장자방 전문가님이 여름부터 가을까지 이 하락장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장을 그래서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 이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시간 오히려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홍당무의 화요일에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자, 시장이 상승해도 하락해도 꾸준하고 안전한 수익 안겨주시는 장자방 전문가님이신데요. 자, 이러한 장자방 전문가님의 매매 전략들 오늘 홍당무와 함께하시면서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방송뿐만 아니라 노란톡방에서도 실시간 시장 상황에 맞게 장자방 전문가님의 전략들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홍당무 장자방 검색해 주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쉽고 빠르게 찍고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참여 코드 설정되어 있습니다. 참여 코드 0077번입니다. 0077번 잘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장자방 전문가님에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일주일에 1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실시간 시장 상황에 맞게 꼼꼼하게 배우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수익 더 극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요, 또 전문가님의 자료도 드리는데요. 이 노란톡방에서 전문가님의 자료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장자방 전문가님 드디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강의 끝나고 저희 노란톡 단톡방에 보니까 하락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라고 어떤 분이 얘기하셔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여름장에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5월 달에 조정이 나올 때 6월, 7월까지는 올라갈 거다. 그런데 8월부터는 계속 상승할지 하락할지 모르겠다. 현금 비중을 좀 많이 50% 이상을 유지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살짝 반등하는 척 할 때도 이 상승이 추세가 되긴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가을장은 장이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 하락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그동안 봐왔던 종목들, 비싸다고 했던 것들 좀 싸지면 사자라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시는 분은 인버스, 주가가 빠지면 수익이 나는 상품 ETF를 인버스라고 이야기하고요. 주가가 상승하면 수익이 나는 상품을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버스 쪽에 배팅을 해서 주가 하락을 한번 배팅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인버스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공매도라는 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게 되면 고점에서 공매도를 해가지고 주가가 빠지면 하락하는 만큼의 수익을 내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걸 공매도라고 이야기하고 대차매도라고 주식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시장이 빠질 때 멍하게 주식 들고 손해볼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정말 하락이 제법 크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인버스라는 걸 배팅해서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현금 비중을 가지고 주가가 빠질 때 기다려서 내가 싸게 살 거냐 아니면 그 하락을 내가 적극적으로 공략해서 수익을 내면서 인버스를 살 거냐 두 가지를 공략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시간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종목에 관한 부분, 섹터에 관한 부분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시작 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을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주에 한화솔루션을 가지고 월봉을 가지고 1980년도부터 90년대까지의 시세를 정리하다가 이번 주에 드리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 주 미룰게요. 왜냐하면 장이 오늘 많이 빠져서 일단 장 전반의 섹터에 관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전반적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강의할 때 한화솔루션의 40년간의 시세 흥망성쇠를 좀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 주 한 주만 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오르는 폭에 곱하기 2만큼의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수를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가 코덱스 레버리지를 25,000원에 사가지고 여기
27,000원 살짝 못 넘길 때 26,700원에 정리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눌릴 때 눌림목이 요 눌림을 깨지 않는다면 상관없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샀냐면 여기 25,000원대 여기를 깨냐 마냐 봤는데 깨지면서 자 시장 빠진다. 인버스 배팅하자. 저 인버스 샀습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차트를 보실 때 기본만 지켜도 좋을 것 같아요. 차트는 우리가 쌍바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쌍바닥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앞전의 저점보다 그 다음 저점이 더 높아야 돼요. 최소한 이걸 깨지 않는 바닥일 때가 쌍바닥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혹은 짝꿍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의 궁뎅이는 짝꿍댕이입니다. 알고 계세요? 좌측하고 우측하고 이렇게 샤워할 때 뒤로 보시면 항상 조금씩 차이가 나요. 골반들이 틀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 차트에서도 짝꿍댕이라는 패턴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러분 잘 개념을 하나 잡아보십시다. 상승 추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 제가 이거 지우고 여기다 좀 간단히 써가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시간 여유 있어요? 자, 상승 추세라는 거는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높여가는 것을 상승 추세라고 부르죠. 그죠? 근데 이 상승 추세대가 깨지려면 어떨 때 깨지냐면 눌림에 잡았던 요 눌림목이 무너질 때 돌파됐다가 이놈이 깨지면 얘는 앞전 저점은 지켜줘야 돼요. 이게 쌍바닥입니다. 이해하실까요? 우리가 짝꿍댕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본 생리가 앞전 내가 내려올 때 지켰던 그 지지선 자리가 올라왔다가 눌릴 때 최소한 이거보다 위에 있을 때 저점이 높아졌다. 그러면 다음 고점도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반대로 그러면 이 상승 추세를 타고 있을 때 앞전 1번의 저점보다 2번의 저점이 당연히 높아야 돼요. 그게 상승을 타고 가는 중이니까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인다. 그런데 만약 이 저점이 얘가 2번 자리 근처까지 내려온다면 자 여기서 2번에서 찍고 돌리는 이 상승 파동하고 얘가 요 밑에까지 와서 여기서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하고 여러분 뭐가 더 센 장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어볼 데가 없네요. 자 보시면 얘는 이 밑에까지 내려왔다 가는 놈보다는 여기 2번 자리에서 치고 올라가는 얘가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려오는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즉 올라가려는 다시 말하면 반등하려는 에너지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밑에까지 다시 쌍바닥을 찍고 가는 것보다는 이놈보다 다시 눌릴 때의 저점이 높은 놈이 훨씬 더 추가 상승 에너지가 강하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반대로 한번 봅시다. 반대로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러면 하락 추세는 뭐냐? 얘는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낮춘다예요. 이렇게 저점을 이게 하락 추세거든요. 얘는 뭐죠? 올라갈 때 반등의 이 고점이 1번 고점이 다시 내려갈 때 1번의 저점보다 1 다시 요 놈이 조금 더 낮아야 되고요. 그리고 올라갈 때 얘가 2번 고점은 앞에 고점보다는 낮아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럼 다시 내려갈 때 이 저점은 당연히 여기 2번이라고 치면 이 3번 저점은 2번보다는 낮아야 하는 거고요. 반등할 때 이 고점 3번은요. 얘는 얘보다 당연히 낮아야 돼요. 이해하실까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이해하신 상태에서 차트를 볼 수 있으면 그럼 봐봐요. 올라갈 때 얘가 저점을 이렇게 높여놔서 반등하는 척 했는데 수렴을 하다가 갑자기 이 저점을 혹 깨버리네요. 자, 그러면 지키던 가격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얘는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탈합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키던 저점 자리가 망가지면 절대로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셨어요? 그 종목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그 저점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저가 매수한다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가는요, 여러분, 지키고 올라갈 때 지지가 안전 마진이 확보된 상태에서 사는 것이 저가 매수이지 추세가 이탈해서 어디가 지하실인지 모를 때 한없이 산다? 여러분 재벌입니까? 재벌도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추세가 망가진 종목은 건들지 않아야 하고요. 그런데 이때의 핵심은 저는 선물 옵션을 주로 하니까 선물 같은 경우는 떨어질 때 선물 매도 때려버리면 이만큼의 하락의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이따가 3부에서 강의 때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얘가 깨질 때 제가 무슨 얘기 드리냐면 인버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주가가 빠지면 수익이 나는 상품이에요. 이해하실까요?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주가가 하락하는데 어떻게 수익 내? 왜? 하방 배팅에다. 하락 방향에 난 배팅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인버스를 이야기했을 때가 2,000원, 2,100원 여기서 말씀드렸거든요. 사시라고. 기회 많았죠? 2,000원, 2,100원. 근데 얘가 지난주에 강의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앞전 고점을 돌파되는 순간부터 시세 더 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박스권이면 인버스가 여기서 꺾인다.
그런데 얘를 돌파해 버린다면 장이 어디까지 뺄지는 가봐야 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인버스 시세가 끝나려면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 반대로 아까 배운 거 응용하게 되면 앞전 요 고점 있죠? 요 자리가 무너지면 그때부터 시장은 바닥 잡히고 올라간다라고 인정합시다. 저가 매수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게 무너질 때 확인하고 주식들 사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코스닥 150 레버리지. 제가 우리 이거 바닥 잡아가지고 여기 양봉 치는 날 요 날 잡아가지고 여기 팔아먹으면서 아싸 했고요. 눌릴 때 다시 사가지고 여기 쌍봉에서 제가 뭐라 했냐면 자 이거 무너질 거니까 코스닥 150 인버스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거든요. 이때 제가 어디까지 목표가였냐면 쌍바닥을 이야기했어요. 14,065원이네요. 오늘 지금 이게 종가거든요. 14,230원.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얘가 만약에 쌍바닥을 지키는 놈이라면 얘는 2, 3거래일 내에 오늘 화요일이죠. 수목 늦어도 수목 금 안에 얘는 절대로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아래꼬리 달면서 양봉이 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2, 3거래일 내에 이게 만약에 이 저점을 깨진다면 얘 뭐랑 똑같은 거예요? 좀 전에 보셨던 코덱스 레버리지 망가진 차트랑 패턴이 똑같아져 버려요. 그러면 코스닥 시장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이 레버리지와 인버스라고 하는 종목들만 정확히 살핀다 하더라도 내가 그 시장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셔요?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예. 제가 아까 강의 시작 전에 우리 앵커님하고 대기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봉하고 분봉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릴 때 일봉에는 분명히 하락인데 장중에 반등할 때가 있죠. 일봉은 상승인데 장중 분봉은 하락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봤거든요. 일봉은 사람을 만날 때 첫인상입니다. 얘가 괜찮은 사람이야? 인상이 좋아? 얘가 상승하고 있어? 하락하고 있어? 근데 사람 만날 때 첫인상이 다른 사람도 있고 첫인상이 맞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첫인상에 좋게 본 사람이 나중에 가서 나빠지는 경우보다 또 첫인상이 나쁘게 봤는데 나중에 좋아지는 경우도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첫인상들이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첫인상에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느끼면 지내볼수록 사람 괜찮고요. 첫인상이 별론데 그런데 나중에 전환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확률상 적죠. 근데 첫인상만 가지고 이 사람과 나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야 결정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봉은 디테일인 거예요. 나랑 식성이 맞나? 가치관이 맞나? 나랑 취향이 맞나? 나랑 취미가 맞나? 나랑 유머 코드가 똑같나? 난 이런 거에서 웃는데 이 사람은 여기서 쌩하고 있고 이 사람은 여기서 웃는데 이 사람은 이쪽에서 웃고 있으면 서로 안 맞잖아요.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디테일하게 체크해 보는 게 분봉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서 큰 방향성을 잡되 첫인상을 보면서 올라가겠다 내려가겠다 혹은 여기서 사도 되겠다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혹은 선물 같으면 선물 매도해서 더 빠지겠다 이런 큰 인상은 일봉의 큰 그림 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디테일 가지고 볼 수 없잖아. 소개팅 나갔는데 가보니까 아저씨 얼굴이 잡티가 너무 심한데 피부 되게 안 좋은데 성격 안 좋겠네. 이거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예. 보니까 아저씨 머리 안 빗고 왔네. 게으르네. 뭐 확률은 있겠지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전반적인 걸 보는 거에서 디테일을 보진 않아요. 근데 디테일을 종합해서 전체를 봤을 때 이 전반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왜 귀납법이나 연역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디테일부터 차곡차곡 올라가서 큰 그림을 연역해 추론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큰 전제 안에 증명하는 것들을 이렇게 디테일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할 때는 어떻게 보통 하고 차트를 보느냐면 전체 큰 그림의 큰 인상을 먼저 보세요. 일봉에서.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디테일에서 분봉을 대응하는 점을 찾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여기 레버리지와 인버스의 그 차트 패턴에 대해서 잠깐 강의해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이게 만약에 분봉이라고 본다면 내가 언제 살 거냐인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 얘가 눌릴 때 이 저점을 안 깨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시간 있으니까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려볼게요. 얘보다 저점이 높으니까 지키는 가격 보면서 산 거고 그럼 어디까지? 앞전 고점을 보는데 얘를 뚫었으니까 더 간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단계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분봉이라고요. 이게 물론 일봉이지만 차트 패턴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레버리지를 보시면 이번에 150 레버리지가 얘가 이번 주에 여기 지키냐 못 지키냐 유심히 보세요. 만약에 저거 깨잖아요. 그럼 시장 아마 초토화될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왜냐하면 코덱스 레버리지로 대형주 시장이 망가져 있어요. 근데 그나마 버텼던 게 누구였냐면 코스닥 150 중소형주입니다. 근데 중소형주 요 자리 저점 깨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갈지 저도 몰라요.
많이 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어디까지 빠져야 되냐면 종합주가지수 1차 2,500포인트, 최대 2,000에서 2,200포인트까지 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잠깐의 하락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여기서 돌린다면 시장은 반등을 시도할 수 있으니까 최악의 경우는 면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전체 그림 보시고 자, 인버스 보세요. 자, 우리가 150 인버스는 제가 여기 팍스TV 나와서 강의하면서 어떤 얘기했냐면 앞전 저점을 깬 놈은 쳐다보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이 앞전 저점을 깼어요. 그리고 캔들로 하나, 둘, 셋, 넷, 4일째의 양봉세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자, 얘가 앞전 저점이 4,135원이었다. 4,135원 종가상 올랐다면 사시죠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한 게 거짓말 같습니까? 팍스TV 다시 보기로 요 날짜 한번 찾아보실래요? 얘가 9월 23일이거든요. 그러면 요 무렵에 제가 지난주 강의였을 겁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였죠. 제가 150이 되게 세다. 코스닥이. 그런데 제가 이제 꺾일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쌍봉을 찍고 죽으면서 얘 무너지면은 직전 바닥까지 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인버스 사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고요. 자, 마찬가지 지금 인버스가 그럼 어딜 향하고 있어요? 얘는 쌍봉 치러 가겠죠. 그러면 조금 남아있다고 본다면은 앞전 고점이 4,545원이었기 때문에 이 언저리까지 1차 한번 보자는 거죠. 얘가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인버스 마냥 요럼처럼 이 고점을 뚫어버리는 이 모습이 보인다면 시장 초토화를 향해서 간다라고 보는 거고, 만약 얘가 여기서 요쯤에서 하나, 둘, 셋 그러면은 오늘 화요일이죠. 수, 목, 금 이번 주 안에 돌파 못하고 여기서 윗꼬리 길게 달고 이렇게 음봉 맞으면서 이렇게 죽어버리면 시장은 살아날 수 있겠다입니다. 제가 오늘 시황 얘기 장세하게 드렸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구간이라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여기 왔을 때 시장이 망가져 있을 거나 아니면 반등을 시도하거나 둘 중에 하나 결정 날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는 방법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황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마 여기 팍스TV 출연하시는 어떤 분들도 이거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황만 전문적으로 보고 선물을 거래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못 보거든요.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없고. 그래서 인버스 가지고 아직 갖고 있고 저 이거 아직도 들고 있어요. 아직 안 팔았어요. 오케이? 이해하십니까? 어디서 샀냐고요? 매집 단가 여기인데요. 4,135원. 매수 단가. 정확히죠. 정확하게. 왜? 돌파하면 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제가 왜 샀을까? 돌파하면 산다고 얘기했으니까 샀잖아요. 지켰죠? 그래서 갖고 있어요, 아직.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정도 여기 넘냐 못 넘냐 보고 팔지 말지 고민하려고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하락장에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막 말씀을 하시길래 하락장이 그냥 좋진 않아요. 하방 포지션에 배팅했을 때 그리고 내가 그동안 봤던 것들 싸게 살려고 기다리고 있던 종목이 있는데 그 가격이 올 때 그때 기분 좋은 거죠. 만약에 내가 주식 고점에서 왕창 사고 물렸는데 떨어지면 좋겠습니까? 얼굴 시커멓게 죽겠죠. 방송하겠습니까? 못하겠죠. 근데 저는 끝까지 먹지는 못해요. 저점 부근에서 사고 올라갈 때 끝까지 버티는 타입은 되지 못하고 반대 방향이 또 움직이려나 다른 섹터는 어떨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목표한 게 100이면 저는 한 50부터 절반을 팔아요. 그리고 7, 80쯤 되면은 상황 봐가지고 다 팔아요. 나머지 2, 30 정도는 그냥 까치밥인 거예요. 제 거 아닌 거고 그래야 다음 액션을 저는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매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는 자리가 고점일 때도 있지만 제가 팔고 더 갈 때도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가 팔고 더 가는 게 하루 이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럽니까? 네, 그런 건 그냥 내버리고 편안하게 그냥 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이나 항생 중국 레버리지입니다. 얘는 마찬가지로 중국장이 보세요. 패턴을 보시면 앞에 저점 깼습니다. 자, 1번 저점보다 2번 저점이 낮고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이 고점이 이 고점보다는 살짝 낮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러면 다시 내려올 때 저점을 깬 다음에 얘는 저가 이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생방송이라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뭐 제가 주말 동안에 연휴 동안에 공부했던 걸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패권 싸움을 하죠. 근데 여러분 중국이 철광석을 굉장히 많이 의존하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호주입니다. 그런데 호주가 예를 들어서 철광석을 뭐 톤당 뭐 80달러에 만약에 팔았다면 계속 패권 싸움을 하다가 야 됐어 너 하지 마 그러면서 철광석 값을 확 올려버렸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이 팽당했어요. 그러면 원자재 값이 왜냐면 호주산이 인도산도 있지만 품질이 떨어지고 다른 데 건 비싸요.
호주가 품질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값어치가 상당히 좋은 철광석이었는데 그거를 지금 중국하고 패권 싸움하다가 오해 밑보여가지고 야 그럼 너 관세 하면서 굉장히 비싸게 팔게 되니까 중국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전력난도 있죠. 거기다 헝다그룹의 이야기 부동산 부분은 사실은 그냥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공산당이잖아요. 정부가 보증하면서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중국이 패권이 만약에 약간 그냥 썰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카오란 나라가 있는 거 아십니까? 마카오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카지노로 가장 1순위를 삼는 가장 산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근데 마카오란 나라가 중국에 반환될 때 어떤 계약이 있었냐면은 일정 기간 동안에는 자유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나 중국의 속국이긴 하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많이 발전했던 게 규모로 보면은 서울 시내의 한 개의 구 정도 됩니다. 한 마포구나 은평구 정도 사이즈 그런 도시 국가에 불과하고요. 인구도 한 60만밖에 되지 않는 작은 소도시 국가인데 여기가 작년도에 1년의 그 GDP라고 그러죠. 1인당 국민소득을 보시면 얼마였냐면 8만 1,000달러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게 카지노 매출 사업이에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지금 어떻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냐면 카지노에 투자한 대부분의 자금이 거의 외국계 자본인데 그중에 미국계 자본이 60%가 넘어요. 그래서 카지노에서 돈을 벌면 외국인들이 돈을 벌어서 전부 다 미국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해외로 자꾸 부가 유출되니까 지금 뭐 하려고 그러냐면 내년에 카지노 사업권을 20년짜리 계약한 게 내년에 만기가 끝나요. 이해하십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대국의 패권 싸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연장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 미국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카지노 호텔들을 싸게 인수할 수 있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싸게 인수해서 다른 복합 산업 도시로 재개발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괘씸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관세를 규제하고 돈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권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 정치의 이야기의 논리를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지금 패권 싸움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훨씬 좋아요. 아시아 국가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들이 계속 싸우면서 난리법석 지기고 그러면은 미국장은 제가 내년에 왜 주가가 좀 빠질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국은 돈을 만들어내는 캐시카워가 아시아 산업 국가에서 중국이 빠지고 그럼 미국이 거기 투자한 돈들 때문에 미국 주가는 빠질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지금 테이퍼링을 사실상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진행을 하고 있으면 내년까지 빠질 거라고.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소위 말하는 굉장히 우량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싸진 것들이 누가 있냐면 미국 관련 ETF들과 주식들이 굉장히 싸질 것이고 동시에 대미 관계가 많은 우리나라의 우량했던 종목들을 지금 여러분 발굴해 놨다가 올 겨울부터 내년 상반기에 빠질 때 주워 담으셔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3개월, 6개월, 향후에 1년을 바라볼 때 올 겨울부터 내년도까지는 돈 벌기 굉장히 좋은 위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여유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말씀을 조금 드렸거든요.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중 패권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검색만 좀 해보시고 찾아보셔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좀 깊이 있게 한번 공부해 보셔서 지금 당장 종목 몇 개 받아서 몇 % 수익 내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 큰 패러다임이 움직일 때 네이버 카카오 지금 많이 망가졌지만 걔들이 작년에 올라갈 때 무엇 때문에 올라갔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시면 이번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할 때 여러분 네이버 제2의 제2의 카카오 같은 종목을 분명히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산업의 패러다임에 좀 주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주말 동안에 제가 공부했던 것을 조금 나눠봤거든요. 한 상당히 많은 페이지의 글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한 페이지 정도만 여러분께 나눴어요. 한번 공부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P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최저점이 여기 눌림이 2만 원대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 밑에서부터 내려올 때부터 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힌트 드릴게요. 지금 이번에 장이 빠질 때 저는 제일 먼저 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종목 코드는 여기 보시면 219480입니다. 219480 S&P 선물 S&P 500 선물 ETF입니다. 지수를 사는 거예요. 미국의 S&P라고 하는 500개의 종목 초대형 우량주 있잖아요. 걔네들의 평균 단가가 여기 500개 녹여있는 ETF거든요. 500개 여러분 다 살 수도 없고 밤낮 시차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내려올 때 삽시다. 오케이? 그래서 쭉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버스를 보시게 되면은 얘는 앞전 고점에서 살짝 넘었다가 오늘 윗골이 되게 길어요.
그러면 미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부터 이제 슬슬 담아가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인버스가 꼬리 달고 만약에 음봉 떨어지기 시작하면 뭐부터 올라가냐면 요거 레버리지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라 제가 왜 150 인버스 이제부터 사면 좋겠어요라고 이야기하고 얼마 안 있다부터 지금 시세가 이렇게 나온 게 혹시 방금 전에 기억에 나세요? 이렇게? 예, 지금 요 구간이 슬슬 다가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S&P는 드네요. 참고하시면 관심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동시에 항생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차이나 항생도 슬슬 빠지면서 바닥 잡히게 되면은 슬슬 좀 물량을 잡아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장이 올라갈 때 국내 장도 좋겠지만 해외 미국과 중국의 ETF를 좀 담을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타이밍은 언제 잡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방송 출연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들어갈 때 제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사인 드리거든요. 자, 몇 %부터 슬슬 어떻게 삽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 방은 종목을 추천하는 방이 아니에요. 같이 공부하고 제가 좋겠다라고 판단하는 타이밍들을 함께 공유하는 방이고 그리고 무엇이 더 나았겠고 어떻게 움직이면 좋겠다라는 섹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 드시고요. TV 앞에 오시게 되면 QR코드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카메라 기능 켜가지고 갖다 대기만 하면은 링크 누를 수 있게끔 들어와 있고요. 그 링크 누르고 보면은 비밀번호 칠하고 나와 있는데 0077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강의가 끝나면 못 들어오니까 지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 마저 하겠습니다. 자, S&P에 관한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국내 ETF 콘텐츠 중에서는 제일 좋다라고 했던 게 미디어 콘텐츠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나라는 자원 없습니다. 기술도 기술 머리로만 먹고 살아요. 근데 지금 가장 대한민국에서 각광받는 것은 경제 파트에서 가장 각광받는 건 뭐냐면 문화 콘텐츠예요. 이번에 여러분 그 뭐더라? 무슨 드라마가 뭐더라? 뭐 오징어? 아, 오징어 게임? 예, 못 봤어요. 저는 주말에 공부하느라고 못 봤는데 그 드라마가 엄청나게 막 히트를 친대요. 그래서 그냥 몰아보기로 잠깐 이렇게 하이라이트만 한 십몇 분 봤는데 몰입도가 있더라고.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국이 드라마 잘 만들고 또 저기 뭐지? 가수, K-팝 이런 거 많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문화 강국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런 크리에이터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을 실행하는 능력으로는 굉장히 좋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5월달, 6월달 조정하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 저는 못 담겠다고 이야기를 계속했었냐면은 미디어 컨텐츠를 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억하세요? 예, 내려올 때마다 조정 때마다 계속 사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내려올 때마다 사고 올라올 때마다 팔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섹터예요. 여러분께 말씀을 잘 안 드리고 있지만 왜냐하면 얘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매수를 이야기했다가 물려버리면은 괜히 항의를 자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운송하고 미디어 섹터는 계속해서 사고 팔고를 병행하는 섹터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 차이나 전기차 기억하시죠? 11,000원대부터 사가지고 여러분들 얼마에 사냐고 물어보셔서 12,900원, 13,000원 이야기했던 게 18,000원 찍고 밀릴 때 팔고 이제 눌릴 때마다 얘는 15,000원대, 16,000원대 내려오면 슬슬 담아가는 종목. 얘도 마찬가지로 내려올 때 샀다가 올라올 때 팔았다가를 내년까지를 반복할 종목입니다. 이해하실까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주도주 섹터 ETF들 되게 중요한 거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것들만 눈여겨보면서 언제 살 거냐만 반복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언제 살 거냐는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공부하세요. 실력 갖추고 하시고요. 만약에 안 되시면 제 노란 단톡방에 오십시오. 근데 무료방에서 제가 뭐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겠죠? 예, 저희가 하고 좀 여유 있을 때 뷰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지 무슨 막 유료 뭐 이렇게 하는 데처럼 막 실시간으로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걸 기대하진 마시고요. 함께 공유하고 같이 간다라는 개념이고 좀 더 공부하고 오실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섹터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도 이번에 보시면 제가 항상 센 놈이 올라갔다가 조정받을 때 제일 조정이 약해요. 보이십니까? 쌍봉이긴 하지만 제일 많이 안 빠지거든요. 2차 전지 섹터의 대장주가 뭐였습니까? 1번 LG화학, 2번 삼성 SDI, 3번 삼성 이노베이션. 그중에 장자방 누굴 제일 좋아한다? 현재는 LG화학, 원래는 SDI. 제일 싫어하는 거 누굽니까? 삼성 SK 이노베이션. 왜요? 오너리스크 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문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 다음이 뭐냐면 자동차인데 오늘 양봉 나와요. 제가 지금 자동차 섹터에서 제일 괜찮다고 보는 게 모비스하고 위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ETF 하나만 담으셔도 상관없고 얘도 겨울 바라보고 이제 슬슬 조정 때마다 슬슬 이제부터 모아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입니다. 자동차 섹터도 결국은 반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여러분 혹시 가보시면 주말에 이제 저도 차가 오래돼서 차를 한번 바꿔볼까 싶어가지고 시승하러 갔었는데 갔더니 웬만한 차는 국산차도 예약하면 5, 6개월은 기다려야 되고요. 수입차들은 보통 뭐 1년 가까이 기다리는 건 예사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차를 더 오래 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요즘에 차 바꾸려고 열심히 찾아보는 중이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 이슈 때문에 이것저것 다 빼요. 뭐 이런 옵션 빼고 못 빼고. 근데 이게 여러분 반도체가 내년도 후년도 되면은 개선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가 지금 계약됐던 게 매출로 잡히는 해가 내년도라면 내년부터는 자동차 섹터가 어라운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떨어질 때 그냥 싸게 사놨다가 다음 주도 섹터로 우리가 자동차를 보는 것도 괜찮다인데 다만 자동차만 보면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랑 왜 전기차 섹터로 하이브리드 섹터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잡으면 좀 보완 장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격대는 제가 톡방에서 다시 한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뭐 슬슬 모아가는 관점에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격적으로 사는 관점은 조금 멈추셔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주식 파트를 전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식 파트를 한번 쭉 살펴본 걸로 여러분 이 정도 마무리하시고 제가 이 다음 섹터에서 선물 옵션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네, 장대방 전문가님이 올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시장이 좀 빠질 거기 때문에 하락장에 대비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2, 3주 전이죠. 인버스를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요. 또 그만큼 또 하락폭이 깊은 시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장자방 전문가님의 올바른 전략들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장자방 전문가님과 방송 이 시간 외에도 이 노란톡방, 단톡방 함께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홍당무 장자방 검색해 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쉽고 빠르게 찍고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참여 코드는 0077입니다. 자, 참여 코드 0077 잘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꾸준하고 안전한 수익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장자방 전문가님의 필살기죠. 선물 옵션을 함께할 시간입니다. 자, 전문가님과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꾸준하고 안전한 수익 챙겨갈 수 있는 방법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얼른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종목을 아예 언급 안 할 수는 없어서 몇 개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선물 옵션 시작하겠습니다. 자, LG화학입니다. 저희가 70만 원, 71만 원에 사서 75만 8천 원에 한탕 해먹은 종목이고요. 내려올 때 70만 원, 71만 원 또 사가지고 78만 원대에서 팔아먹은 종목입니다. 자, 만약에 내려온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70만 원, 71만 원대 지키면 쓰리바닥으로 끌고 올라갈 것이고 얘가 망가지면 쳐다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현재는 이미 팔아먹어서 없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얘 다음 주에 조정 나온다면 지키고 올라온다면 저는 분명히 LG화학 매수 사인 단톡방에 드릴 것입니다. 아직 단톡방 안 들어오셨습니까? 유입이 좀 늦네요. 들어오십시오. 왜냐하면 타이밍을 잡아드리는 것은 제가 9월 한 달 동안 제일 많이 해먹은 종목이 얘예요. LG화학. 이해하실까요? 이 대형주 가지고 여기 사서 한 번 해먹고 여기 사서 한 번 해먹고 15% 수익을 냈다면 충분한 거 아닐까요? 한 달 동안. 여러분 이런저런 종목들 많이 보실 필요 없어요. 대형 종목 하나만 합시다. 알겠습니까? 한 달에 한두 종목만 성공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많은 게 필요해요. 많은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가자고요. 그리고 지금은 인버스 홀딩하고 있는 상태고 오늘 인버스 절반 청산했습니다. 오케이? 절반 팔은 상태고 절반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지난번에 우리 여기 11만 8,500원, 8,000원 찍을 때 11만 8,500원에 딱 한 호가 차이로 최저점 사가지고 올라올 때 단타 한 번 하고 밀리면서 그냥 본전 처리하고 매매 끝냈거든요. 팔아먹기 잘했죠? 12만 원에 다 팔으라고 주당 3,000원 먹고 나왔더니 아쉽다 했는데 파져먹기 잘했습니다. 예, 저점 잡히면 카카오와 네이버는 다시 살 생각입니다. 어디서 말씀드릴까요?
노란톡방, 우리 단톡방에서 말씀드릴 것이고요. 미포조선은요, 제가 말씀드릴 때 얘가 6만 원대까지 빠지면 땡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오늘 보시면 종가가 6만 5천 원대네요. 그래서 얘는 호가 보다가, 흐름 보다가 매수 타이밍 조만간 드릴 것 같습니다. 어디 있어야 될까요? 단톡방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다음. 자,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제가 100만 원 찍고 올라갈 때 얘 우리 얼마에 산 거냐면 70만 원대 산 거예요. 70만 원 초반에. 제가 여기 찍고 내려올 때 횡보할 때 여기서 사냐 마냐라고 이야기할 때 안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디까지? 70만 원대까지 내려오면 좋겠다. 자, 80만 7천 원이네요. 조금 남았습니다. 10만 원만 더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내려오시면 받아볼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그 가격대에 내려오면은 횡보하다가 흘러내리다가 다시 한번 이슈 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섹터의 에너지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가격대 오면 확인하고 진입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물 옵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선물은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옵션이 어렵다고 하시니까 선물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까 우리가 주가가 상승과 하락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선물을 매수해서 올라가는 만큼의 수익을 내요. 근데 주가가 하락을 하면 선물을 매도해 가지고 하락폭만큼의 이익을 내거든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올라갈 때 선물을 매수하는 거를 옵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콜 옵션을 매수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같은 용어예요. 이해하셨죠? 반대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될 때 장이 수익을 내는 상품에서는 선물을 매도해서 수익을 내지만 얘는 반대로 풋옵션이라는 걸 사요. 자, 개념만 알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주가가 우리가 기준가라는 개념을 저는 많이 써요. 여러분 제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맨날 아침 듣는 얘기가 오늘 선물 기준가는 얼마입니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해하셔요? 자, 오늘 아침의 기준으로 보면 오늘 아침 선물 기준가는 390.00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파동은 어디까지 갔냐면 올라가는 파동을 보면서 392를 향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침의 고가가 391.90이었어요. 두 틱 틀렸네요. 참 많이 틀렸죠. 그죠? 예, 두 틱. 방향은 맞았어. 자,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올 때 여기 지켜서 반등하다가 이 가격이 깨지면서부터 장이 하락을 해요. 자, 주식을 하는 분 입장에서는 저점에 잡아서 올라갈 때 올라가는 폭은 할 수 있어. 주식은. 근데 떨어지면 어떻게 돼? 손절 아니면 열라 물타기죠. 그죠? 무한 물타기. 마치 자기가 만수리인 것처럼 마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다 살 수 있는 것처럼 무지하게 삽니다. 언젠가 반등 나오겠지. 근데 안 나오죠, 보통은. 개인들 손절 나올 때까지. 자, 그래서 선물은 뭐가 좋으냐면 장이 떨어지면 자, 개념을 한번 정리합시다. 여기. 자,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선물에서는 매수라고 해요. 매수를 진입한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그러면 목표가 오게 되면 청산을 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빠지면 매도에 진입을 해요. 매도, 하락으로 빠지는 거 선물 매도라고 이야기하니까 얘가 어디까지? 하락, 목표치까지 빠지면 이 빠지는 만큼의 수익을 낸다고. 어떤 분이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 가만히 있어봐. 상승을 사가지고 올라서 수익 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매도는 내가 들고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매도합니까? 라고 물어보셔요. 자, 제가 그 초보자를 이렇게 대답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뭘 살 때 손에 뭐 있어서 사요? 아니지. 뭐 해? 돈 주고 사.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요거 하나에 10,0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요 볼펜 하나 살 때 난 뭐 해? 돈 10,000원 내고 요거 주세요.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동일해. 그럼 뭐냐면 쉽게 여러분 요즘에 중고 거래 사이트들 어플리케이션 많이들 하시잖아요. 예, 명칭을 언급하면 광고가 되니까 그건 안 할게요. 자, 만약에 내가 이거 10,000원 주고 샀어. 그래서 값어치가 막 좋아서 이만큼 올라갈 때까지 나는 15,000원, 20,000원 막 샀단 말이야. 아, 값어치 참 쓸모 있어. 근데 갑자기 왜 고장이 나네? 어떻게 돼? 10,000원에 샀는데 10,000원의 값어치 해오고 돼요. 못하지. 쓸 만큼 썼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씨, 이거 말고 좀 더 좋은 거 요즘 신제품 나왔는데 새 거 사고 싶어. 그럼 어떻게? 새 거 하나 주문하고 얘는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릴까요? 아니지. 그죠? 중고 사이트에 올려. 그럼 얼마에 팔면 돼? 한 5,000원, 한 3,000원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그럼 이걸 뭐라 하냐면 우리가 선물 매도라는 개념이 이런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냥 나는 싸게 팔아버리면 나는 5,000원에 팔면은 10,000원에서 5,000원 빠지니까 5,000원만큼 내가 손해본 거잖아요. 그죠? 10,000원에 사서 내가 3,000원에 팔면은 7,000원만큼은 내가 원금 까진 거잖아. 물론 이용 가치가 사용했으니까 이용 가치가 떨어진 건 감가됐다 생각하면 되겠지만 그러면 이게 주가라고 생각하면
10,000원에서 출발했고 빠질 때 나는 빠지는 폭만큼 선물 매도라는 걸 통해 가지고 떨어지는 폭만큼에 5,000원 빠지면 5,000원만큼 이득을 내고 7,000원 빠지면 7,000원만큼 이득을 낼 수 있는 개념이 있다고. 이게 선물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제가 왜 선물 옵션 그렇게 배우라고 노래를 지르냐면 노래를 부르냐면 자 개념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자 상승 방향은 뭐라고? 선물을 매수한다. 콜 옵션도 산다. 하락 방향 뭐라고? 선물 매도한다. 풋 옵션 산다. 자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 제가 차트 가지고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게 오늘장이에요. 오늘장. 네, 오늘장입니다. 여러분 노란톡방 단톡방에 들어오시라는 얘기 뭐냐면 전 선물 가지고 아침마다 시황을 드려요. 자 시황에 뭐라 그러냐면 오늘 아침에 선물 기준가 392.50입니다. 지키면은 상방 보셔요. 내려가면은 하방 볼게요. 얘기하면서 하락에 깨지면 387.5까지 보는데 일봉상 패턴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선물 85는 찍어야 될 걸로 보여지고 2차 75까지 열릴 가능성이 높다. 10월 중순까지는 하락 변동성 구간이고 10월 말에서 10월 중순에서 11월쯤 됐을 때 상승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 자 여러분 시황 다 얘기했죠 여기에. 자 그러면서 아침에 시작하면서 9시 1분에 제가 기준 가격을 변경했어요. 390으로. 자 그럼 기준점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서 뭐라고 써있냐면 390.2030에 매수 성공했다. 그래서 91에서 절반 팔고 밀리면 정리하자.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시 한번 상승 포지션 전량 청산하고 뭐 했습니까? 다시 한번 재매수했다. 2번의 매수 단타를 했다는 얘기를 여기 써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밀고 가면서 다시 한번 하방 공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쭉 밀어붙이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선물 385에서 하락을 여기까지 한번 끌고 가보셔라. 그러면서 드디어 385 붕괴합니다. 하방 포지션 청산합니다라고 제가 여기 말씀을 드려요. 자, 이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차트로 한번 보실까요? 이게 선물 일봉 차트예요. 제가 일봉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첫인상 관상이라고 비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장이 빠졌다가 반등하고 빠졌다가 반등하고 빠졌다 반등하는데 전체 그림에서 아직 시장이 상방으로 돌아선 그림은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존재하지 않죠.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단 어디선가 저점이 만들어져서 올라간다면 어떤 패턴이 만들어진다면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네, 패턴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얘가 반등이 나올 때 어떠냐면 투매가 나온 상태에서의 반등은 이렇게 꼬리 달고 양봉 세우고 나서 다음날 양봉을 세워요. 그러면서 치고 올라가거든요. 요 패턴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 잡으세요. 오늘 여기 아래 꼬리 살짝 달아놓고 이렇게 음봉이죠. 아래 윗꼬리 달아놨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얘가 양봉 세우려면 어떤 모습이 보여야 되냐면 얘랑 똑같으려면 내일 양봉에 이렇게 몸통을 가지고 있는 꼬리가 있고 요 꼬리가 요놈 저가보다 높아야 될 거예요. 베스트는 요 고점을 넘어가는 몸통의 양봉이라면 베스트일 거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 얘를 깨지 않으면서 들어 세우기 시작한다면 반등을 시도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근데 반대로 만약 이 저점을 깨는 음봉이 나온다면 얘 아래 꼬리는 그냥 무효입니다. 이해하실까요? 이 일봉을 머릿속에 든 상태에서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시황을 어떻게 썼냐면 390짜리가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시초가가 얼마냐면 여기 390이에요. 위치 파악 되시나요? 예, 390. 그래서 390.2030에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391.2030에 1포인트 수익에서 절반 청산합니다. 아까 톡방에 있었던 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선물은요 올라가는 폭만큼의 수익을 내는 거라니까요. 또 내려가는 폭도 가능해요. 자 다시 내려올 때 390짜리 다시 한번 반등을 했는데 1포인트. 자 선물에서 1포인트는 뭐냐면 한 계약당 25만 원 수익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럼 만약에 아침에 1포인트 또 한 번 재매수해서 1포인트 2포인트 수익을 낸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기준점 대응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기준점이 390이잖아요. 여기 녹색 선으로 되어 있는 얘 390이거든요. 그리고 얘가 반등을 시도하다가 두 번, 세 번째 시도하다 실패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390.1020에서 390.00에서 선물을 매도해서 하락으로 보자 말씀을 드렸고 이걸 여러분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 노란 톡방 안에다가 글을 써드렸어요. 아까 제가 여기 보시면 어디 갔지? 예, 화면에 있죠. 예, 저기 보시면 매도 진입했다라고 제가 글을 써놨잖아요. 그죠? 그게 그 얘기예요. 개념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빠질 때 1차 목표가 387.50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자, 이 387.50이 뭐였죠? 아까 노란 톡방 안에 여러분 올려둔 글을 보세요. 제가 1차 하락하게 되면 어디까지라고 여기 써놨나요? 여기 87.50 여기까지 여세요라고 노란 톡방 안에 아침에 장출발 전에 글 써놨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거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아침에 톡방에다가 여러분께 상승입니다, 하락입니다, 방향만 얘기하면 여러분 목표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왜? 아침에 장 출발 전에 9시 전에 8시 30분에서 45분 사이에 제가 거의 톡을 매일 아침 올려놔요. 지금 거의 1년째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침에 방향만, 자, 상방, 하방, 제가 그것만 톡방에 올려놓으면은 오늘장 상승 하락은 시초가의 방향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왜? 목표가 어딘지는 써놨잖아요. 간단하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깨니까 제가 톡방에 뭐라 했죠? 87.50짜리가 만약에 지켜지고 반등 나오면 괜찮아. 얘 깨지면 일봉상은 어디까지 봐야 돼? 385. 자, 근데 저가 얼마냐면 84.65예요. 자, 85에서 지키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노란톡방에 뭐라고 썼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선물 385 돌파 달성 축하하면서 여기서 하방 전량 청산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세요? 그 자리가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다 떨어지고 나서 저는 여기서 바닥이 나왔다고 판단한 거죠. 전량청산의 의미는 오늘장 하락의 폭은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그 이후의 시간은 뭐였냐면 385.5060에서의 매수 단타를 해서 한 번 단타 치고 눌릴 때 다시 한 번 기회 줘서 또 한 번 단타 치고 눌릴 때 또 한 번 해서 쓰리 바닥입니다. 세 번의 단타를 치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선물 389.50에서 390 사이 여기서 전량 청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올라가는 내내 톡방에 계속 말을 합니다. 톡방 한번 보시면 여러분 글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그럼 여기까지 먹고 끝내랬더니 1시야. 어우, 시간이 너무 이르네. 매매 한 번 더 해야지. 그래서 기다리다가 보니까 장이 여기가 꼭지가 맞고 무너지네. 자, 보세요. 이렇게 윗꼬리 달고 살살살살 저가가 고가 저가가 낮아지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럼 여러분 이게 뭐라 했습니까? 하락 추세 패턴의 기본이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아까 배운 거.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여기서 제가 가격을 얼마 썼냐면 389.10, 20에서 매도 들어가자, 진입하자. 근데 얘가 2530까지 치는 바람에 체결이 모두 다 됐어요. 그리고 밀릴 때 목표가를 얼마 제가 정해드렸냐면 387.50을 지키는지까지 확인해 보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기다리니까 여기까지 다 내려왔어. 그럼 여러분 잘 봐봐요.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이 차트 어떻게 봐야 돼? 아침에 들어갔다가 반등하는 척 물려. 계속 물타기 올라오다가 겨우 본전 될까 말까. 몇 틱만 올라오면 내 거 본전인데. 씨, 또 밀려. 환장하겠네. 이러고 끝나는 거야. 근데 선물은 어때요? 아침에 매수로 상방 살짝 먹다가 기준점 깨졌다. 자, 밑으로 내려가. 자, 내려가는 거 어디까지 목표가? 1차 387.5까지 써놨잖아. 한글 볼 줄, 숫자 볼 줄 알면 쓴 대로 하면 됩니다. 되셨죠? 얘 깨져요. 자, 한 번 더 매도. 한 번 더 하락. 자, 이 385를 향해서 고고싱. 거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딱 찍을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파는 사람은 385.50부터 팔으면 돼요. 라고 써놨잖아요. 그죠? 톡방에 써놨다고 글 보고 못해? 줘도 못 먹나? 네. 자, 그리고 내려갔어.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여기 85.5060 매수하면서 계속 1차 목표가 87에 1차 팔아먹고 다시 눌릴 때 또 사고 1차 80을 팔아먹고 다시 눌릴 때 또 사고 이러면서 어디까지? 389에서 90 사이 여기 먹을 때까지 끌고 가서 먹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시장이 빠져. 1시밖에 안 됐고 시간 여유 있네. 뭐 했습니까? 매도해서 다시 하락폭만큼 이만큼 챙겨.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주식은 상승밖에 못해요. 선물은 하락도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선물 옵션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누누이 떠들고 있다면 매주 나와서 얘기하는데 주식 종목 줄 때만 좋아하시고 선물 배우라 할 때는 안 배워요. 여러분 빠질 때 대책 있어요? 시장 빠질 때 내 종목 망가질 때 대책 있으시냐고. 배우십시다. 아시겠습니까? 주식은 언제부터 알고 하셨습니까? 배우고 하나씩 익혀가시면 여러분에게 좋은 무기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알찬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장 중요한 때인 만큼 혼자 대응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선물에 대해서 배우기에는 일주일에 1시간 너무 짧은 시간인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방송이 끝나도 장자방 전문가님 만나뵐 수 있도록 저희가 노란톡방, 단톡방을 준비해 놨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홍당무 장자방 검색해 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여러분들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셔서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꾸준하고 안전한 수익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